안녕하세요. 보험제휴협회 조하나 팀장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3월부터는 차익거래 금지가 확대됩니다. 또 7월부터는 GA 설계사 1200% 룰이 적용되고요. 대형 GA의 의무사항인 비교설명 제도가 강화됩니다. 또 27년 1월과 29년 1월부터는 4년 분급, 7년 분급이 각각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3월부터 시행되는 차익거래 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알아볼까요? 차익거래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수수료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즉 환수가 되겠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차익거래 금지의 개념입니다. 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식은 수수료 등, 여기서 수수료 등이라고 하는 건 수수료, 시책, 특히 현금 시책뿐만이 아니라 물품 시책도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GA에서 뭔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지원금도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환수가 만약 발생했다면 환수를 제외한 그 총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산식은 수수료 등 플러스 해약 환급금, 특히 3년 이내일 때 마이너스 환수는 납입 보험료보다 클 경우를 차익거래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경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익거래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개념은 아니에요. 20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이고요. 보험사에서 지급했던 이 대상에서 좀 더 확대돼서 GA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대된 부분이 있고 적용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는 보험 정구간 거쳐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해약 환급금 합산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년간이었는데 이제는 3년간 해약 환급금을 합산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FAQ가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쯤에는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익거래는 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신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거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환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또 이 계산을 할 때 아까 수수료 등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수수료 등에는 공통비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차익거래라는 것이 이제 설계사에게 지급된 돈에서 환수를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특정 계약에 귀속하지 못하는 그런 공통비가 있다면 회사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셔서 제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합리적이라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좀 모호하실 텐데요. 회사가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가 나오거나 했을 때 설명을 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3년 3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 환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빨라도 다음 달 정도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최초 해약 환급률을 적용해주는 GA의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하시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당국과 확인을 해서 보험사에서 36회차까지의 각 상품에 대한 해약 환급률 표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률 표를 가지고 산식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납입보험료 곱하기 이 해약 환급률 표에 있는 유를 곱하면 그 회차의 해약 환급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 이렇게 계산해서 점검하고 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잘 지킨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약 환급금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인데요. 각 GA에서는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약 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던 3월 31일부터는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경로나 그다음 보험사별 담당자 정보는 저희가 그 시기 이전에 한번 조사해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FAQ에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차익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월보험료 1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 이게 13회차까지 납입이 되고 나서 해지된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가 그러면 130만 원이 되겠죠. 13회차 시점에 이제 13회차가 지나고 이제 14회차가 되는 시점에 해약 환급금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낸보험료 130만 원 곱하기 이제 해약 환급률을 곱했을 때 50만 원이 나왔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경우에 두 개의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총 90만 원을 지급했을 때, 또 하나는 70만 원을 지급했을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만 원을 줬을 때는 9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했을 때 140만 원이 되고요. 이 140만 원은 우리가 낸보험료라고 말씀드렸던 130만 원보다 큰 금액이 되죠. 그럼 차액이 1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만큼이 차익 거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10만 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70만 원에 대한 것을 한번 볼까요? 70만 원 플러스 50만 원은 120만 원이고요. 130만 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익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무 적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규정들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개정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5일에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개정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배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각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개정하시면 됩니다. 회사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회계와 관련된 재무부서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이미 어느 정도 나누고 계실 텐데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과 본사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계정이라도 각 금액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계정 코드를 좀 세분화하시고 또 이제 차익 거래와 이후에 이제 1200% 룰이 7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두 개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배부 기준으로 배부할 것인지를 먼저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수수료 규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6회차까지의 해약 환급률 정보가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지금의 수수료 규정을 분석을 하셔서 차익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을지 한번 산식을 적용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수수료 지급 규정을 개정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차익 거래가 발생할 때 했을 때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라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환수 규정에 대해서는 설계사 분들에게도 또 안내가 되어야겠죠. 특히나 환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책이나 수수료 환수 외에도 차익 거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으셔야 될 텐데요. 위탁 계약서를 개정하시거나 또는 동의서를 증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산으로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좀 우리 회사는 어려워라고 하시면 뭐 엑셀이든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대표 가입 속성별로 해약 환급률 표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수수료가 이제 마감되는 시점 해지가 발생했다라고 확인되면 차익 거래 여부를 판단하셔서 환수하시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영업 지원팀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텐데요. 차익거래 금지 또 작성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거래 금지나 작성계약 적발 시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공지사항을 전파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차익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환수가 진행된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액션하는 단계에서는요, 계약 관리팀이나 아마 수수료 또는 준법팀이 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수수료 정산 시에 해지 계약에 대해서 차익거래가 발생했는지를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또 준법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하고 또 후속 조치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익거래 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지금 선유표선 룰이나 그다음 분급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3월 16일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월 16일 오후 시간이고요. 공문을 통해서 일정 공지 드릴 테니까 그때 참석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전에 사전 질의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국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궁금하신 사항들 사전 질의를 취합을 받아서 저희가 당국과 확인하고 그리고 설명회에서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회사가 제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